자, 반갑습니다. 얘들아, 일단은 오늘부터 새로운 교재 나갈 겁니다. 그래서 시퀀스라고 하는 초록 색깔 교재 있죠? 그럼 펼쳐보세요. 이번 파트는 얘들아, 지난 5주까지는 우리가 로직이라고 해서 순서 합입이랑 배열 문제 빼고, 그 다음에 빈칸 문제를 빼고 모든 유형을 달았고, 그 다음에 지금부터는 순서 배열이랑 삽입 문제 다룰 겁니다. 아, 참고로 오늘 선생님이 목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막 그 생쇼하진 못해요. 몸으로는 열심히 해볼 텐데 목이 잘 안 나온다는 점 양해 좀 해주세요. 자, 시퀀스 교재 보시면요, 얘들아, 어떻게 풀 거냐면 우리가 오늘 앞부분에 좀 시간을 할애해서 메소드적인 부분 어떻게 풀 건지에 대한 거 좀 정리하고 갈 겁니다. 그래서 자, 순서 합입 배열 문제 어떻게 할 건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얘들아, 여기 메모할 수 있는 부분들 아무데나 골라가지고 하나 적어보세요. 우리가 순서 문제에서는 배열 문제가 있으실 거고 삽입 문제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배열 문제가 어떤 거야? 우리가 36번하고 7번에 해당하는 것들이겠죠. 그러면 우리가 배열이라고 하면은 어떤 문장이 나오고 A, B, C를 어떻게 배열할래요? 이런 문제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순서 삽입 문제는 뭐야? 본문 이렇게 나온 다음에 1번부터 5번까지의 번호 중에서 이 문장을 어디에다 넣을래요? 이런 문제야. 사실 얘랑은요 거의 비슷한 그 계열이고요. 조금 더 어려운 문제라고 한다고 하면은 객관적으로는 얘가 조금 더 어려워요. 얘가 조금 더 어려워. 됐죠? 그러면 이 순서 배열 삽입 문제가 작년에는 쌤이 마지막 커리에 넣어놓고 빈칸 문제를 먼저 했었거든. 근데 이번에 커리를 바꾼 이유가 이게 훨씬 더 쉬워요. 빈칸 문제가 대부분 탑 1부터 탑 5를 다 많이 차지하시고 그 다음부터가 순서 배열 삽입 문제예요. 근데 얘들아, 이런 거 그렇지 않니 너희들? 솔직하게 본인 생각해봐. 순서 배열 삽입 문제 풀 때가 가장 근거가 없지 않아 니네? 뭔가 그럴듯해.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막 했다 저거를 하고 시험장 들어가서 이것도 맞는 거 같고 저런 것도 맞는 거 같고 이러잖아. 그렇죠? 제일 근거가 빈약한 부분이 너희들이 이 부분이야. 근데 얘네들 실력이 없어도 풀 수 있게 만들어 줄게요. 진짜 쉬워요. 알겠죠? 우리가 빈칸 문제가 많으면은 그 오답률이 막 80%까지 올라가기도 하거든. 근데 얘네들은 그렇게까지는 올라가진 않아요. 대부분 오답률이 한 40%대에서 60%대면은 많이 올라간 거야. 됐죠? 그러면 2등급 때 초반을 맞아야 되는 친구들은요, 일단 이건 다 맞아야 된다는 소리야. 됐죠? 그러면 이거 다 맞추고 나서 빈칸 풀면 1등급 충분히 나올 수 있다. 됐죠? 우리가 시퀀스 단계인 순서 배열 삽입 단계는요 4주 동안 진행이 될 것이고요. 오늘 수업 정말 천천히 나갈 거거든. 이 천천히 나가는 이유가 뭘까? 방법을 좀 익히세요. 알겠죠? 아직도 얘들아 로직 푸실 때 나머지 유형 푸실 때 니들 마음대로 푸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된다. 알겠죠? 자. 그러면 오늘은요 이거 두 개 나가실 건데 큰 메소드 하나 보고 갈게. 쌤이 순서 배열 삽입 문제에서는 항상 이거 적어봐. 키, 코, 지 이 세 가지를 가지고 풀 겁니다. 오케이? 나랑 수업을 했던 친구들은 키, 코, 지란 말을 몇 번 들어봤을 수도 있고, 키, 코, 지에서 이 키는요 키 워드를 의미한 거고요. 코는 코드를 의미하는 건데 풀어 설명하면 연결어를 의미합니다. 그다음 지는요 지시사 또는 지시어 이런 걸 의미해요. 됐니?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지시어 코드 키워드가 뭔지 봤을 때 얘부터 한번 볼게. 우리가 지시어라고 하는 건요 이, 그, 저라고 해석되는 것들은 모두 다 지시어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한번 볼까? 지시어라고 하는 거 대표적으로 그냥 동네 학원에서도 많이 들을 수 있는 건 this, these, that, those 이런 것들은 그냥 지나가던 초등학생들도 알아요. 알겠죠? 그 다음에 뭐도 포함되냐면 이거를 꼭 적어놔. the 같은 이런 것도 우리가 뭐라 부르는지 아나? 관사라고 부르죠, 얘들아. 정관사라고 불러. 정관사, 관사. 그리고 이런 것들도 있어요, 얘들아. such 해석 어떻게 하니? 이런, 저런 이런 뜻으로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 어도 포함이 돼요. 조금 부가 설명하자면 우리가 더랑 어를요 뭐라 부르냐면 관사라고 불러요. 관사. 관사라는 건 명사 앞에다 붙는 명칭인데 더랑 어랑 어떤 차이가 있을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첫 언급을 할 때는요 반드시 어를 쓰셔야 됩니다. 근데 정관사인 더를 쓰면요 이미 언급이 됐다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어떤 힌트로 쓸 수 있다는 얘기니? 더 명사가 나왔으면 이 명사가 적어도 앞에 뭘 했다는 얘기야. 이미 한번 나왔다는 얘기야. 됐습니까? 그렇게 쓸 수 있고 이 such도 맞고 어가 나왔으면 바로
앞에 안 나왔어도 바로 쓸 수 있겠다. 이런 근거가 되겠네요. 됐죠? 그 다음에 가볼게. 이 코드에다가 별표 먼저 주세요. 로직을 잘 들었던 친구들은요. 이게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야. 대표적인 건 뭐가 있어? 순접 있으실 거고 역접 있으실 건데 많이들 보셨던 것들 뭐가 있어? 뭐 however, 뭐 otherwise, 뭐 또 뭐가 있어? but, instead, rather than 이런 것들이 이미 다 익숙할 거라 생각이 들고요. 근데 조심할 거 하나 있어. 이건 판단해 보실래? 이거 역접 순접인지 파악 쉽죠? 얘들아 사실 쉽죠? 나 이거 역접이다 손. 자신 있게 손 들어. 나 이거 역접이다 손. 얘들아 침몰하는 배일 수도 있습니다. 오 아무도 없어요? 손 들어. 있잖아. 오케이 오케이. 또 없어? 또 없어? 기억이 안 나? 그러면 이거 순접이다 손. 손이 없어 이것들아. 다시 해볼게요. 다시. 목 아픈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잖아. 좀 열심히 해봐 다시. 자 이거 순접. 잠깐만 혹시 순접 역접을 모르진 않죠? 그렇죠? 순접은 앞뒤가 이놈 새끼들 봐라 이거. 잠깐 볼게요. 잠깐만. 순접은요 앞뒤가 같은 내용이 나오셔야 되는 거고요. 역접은 뭐야? 앞뒤가 다른 내용 나오셔야 돼요. 자, 다 알려줬다. 그럼 다시. on the other hand는 나는 순접이다 손. 순접. 한 명, 두 명. 난 이거 역접이다 손. 다 들어. 한 명씩은 다 들어. 오케이 얘들아 이거는 순접입니다. 순접. on the other hand. 미안해요. 나 뭔 말이야. on the other 미안해요. 역접입니다. 미안해. 역접이야. 아파요 지금 좀. 역접이야. 이거랑 뭘 구분하시냐면 in other words. 오늘 많이 아프구나 내가. 이거는 뭐예요? 순접입니다. 해석하면 어떻게 돼요? 다른 말로 하자면 그쵸? 그러니까 대놓고 순접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소한 차이를 아셔야 코드를 가지고 구분할 수 있다. 됐죠? 그 다음에 키워드라는 게 가장 애매한데 키워드는요 우리가 많이 썼던 거 소재에 대한 A, B, 뿔, 마 코드를 보시면 됩니다. 됐나? 그 다음에 좀 들어갈게. 이 순서도 중요해요. 이 세 개 중에 뭐를 먼저 볼래? 지시어가 압도적인 첫 번째고요. 그 다음이 코드가 됩니다. 그 다음이 키워드 보시는 거예요. 왜일지 보시면 얘는 되는지 안 되는지가 너무 명확하게 빨리빨리 뚜렷하게 구분이 가능해요. 맞죠? 근데 이건 이해를 해야 되잖아 일단은. 그치? 그러니까 얘보다는 얘를 먼저 하는 게 빠르고 정확할 수 있다고. 됐죠? 자 이렇게만 들었을 때는 쌤 이게 뭔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런 친구들이 있을 거야. 그래서 잠깐 구조적인 거 먼저 할게요. 쌤이 이런 문제 풀 때 항상 쓸 게 뭐냐면 이렇게 순서를 쓸 거야. 그 다음에 여기다가 키코지라 적을 거거든. 물론 시험장에서 이걸 하셔도 되긴 하는데 나중에는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잘 들어. B와 C의 보기 문장에 대해서 지시사가 있니 없니 먼저 체크하시고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를 먼저 체크하실 거야. 만약에 없어 그 다음 단계를 어디로 넘어간다고? 코드라고 하는 연결사로 넘어가신다고. 됐니? 연결사 봤는데 뭔가 뚜렷하지 않아. 그 다음에 뭘로 넘어간다고? 키워드로 넘어가신다고. 됐죠? 이것만 가지고 풀어도 너희들이 정답률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가요. 왜냐면 10중 8구 솔직히 말할까? 웬만한 실력 없는 강사들은요. 이거 기준도 없어. 그냥 해설을 막 이따위로 하고 있더라고. 잘하시죠 다들? 자 읽어보는데 얘들아 읽어보니까 읽었는데 이 내용과 이 내용이 연결돼. 그걸 누가 몰라. 해설지 봤잖아 니네. 선생들 니네 보고 들어오잖아. 설명 그렇게 누가 못해. 그쵸? 니네 처음에 풀었을 때 왜 이렇게밖에 안 되는 그런 거 잡혀야 될 거 아니야. 맞죠? 그래서 너희들 나중에라도 뭐 재수를 하게 안 할 거야 아마. 안 할 거야. 재수가 없을 거야. 근데 혹시나 알 수도 있잖아. 나쁜 건 아니에요. 하게 됐을 때 만약에 뭐 영어 선생님이 뭐 다른 선생님이 바뀌면서 막 그따위로 가르치고 있다. 아니라 내용적인 걸 잘 봐봐. 이런 거랑 이게 가장 자연스럽잖아. 가감 없이 끊으세요. 알겠죠? 그거는 선생이 아니야. 해설지를 읽고 온 학생이야.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 근거를 이렇게 잡으실 때 얘들아 이렇게만 보면은 적용이 안 되실 거거든. 첫 번째 문제 보시면서 우리가 천천히 할 거야. 알겠죠? 자,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조금 순서를 바꿔서 할게요. 앞에 부분이 조금 어려워서. 짜짜짜. 이라 세 번째 거 먼저 볼게요. Studies of people struggling with 여기 보이십니까? 보이세요? 오케이. 이거는 이것도 하나 보고 들어가자. 우리가 로직 할 때 쌤이 몇 분 줬었죠? 보통 2분에서 2분 30초 줬어요. 근데 이것도 많아 사실. 2분 내에 풀으셔야 돼요. 보통 문제들은. 순서 삽입 배열은 보통 얼마 정도 풀면은 조금 적당할까? 많은 선생님들이 2분 30초 3분이라고 하는데 난 이거 2분 내로 끊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2분 30초 3분으로 넘어가는 친구들은 다 읽는 친구들이야. 근데 우리는요 다 안 읽을 거야. 키워드나 근거만 딱딱딱 잡아서 답고 넘어갈 겁니다. 나머지 시간 빈칸에 싹 다 투자할 거야. 알겠죠? 자, 2분 30초 드릴게요. 시작. 쟤 같이 들어오냐? 10초. 3번. 들어볼게요. 얘를 들어가 볼게요. 잘 들어봐. 우리가 처음에 여기서 코드를 먼저 잡으실 겁니다. 자, studies of people struggling with major health problems. 일단 여기다가 마이너스 잡아야 될 것 같아. 그러면 주된 건강 문제를 struggling with 뭡니까 얘들아? 좀 힘들어하고 있는 연구에서는요. show that 뭐를 보여주냐면 majority of respondents report they 자, 대부분의 응답자들은요. 뭐 한대? They derived 얻었대요.
뭐를 얻은 거냐면 benefits from their adversity. 일단은 얘들아 여기다가 잡아줄 것 같아. adversity는요 반드시 알아야 되는 단어이고 우리가 로직 단계에서 되게 많이 봤었던 언어야. 뭐죠? 역경이란 단어죠.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역경이라는 뜻이 있고 역경으로부터 이득을 얻고 있대요. 됐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로직 단계에서 했던 거 잠깐 해보시면은 우리가 역경이 뭘로 잡힐 수 있겠어? B로 잡힐 수 있겠네요. 역경을 통해서 뭐 할 수 있대? 이득을 얻을 수가 있대요. 됐죠? 그러면 우리가 이런 거랑 비슷한 내용 하나 본 적이 있는데 혹시 comfort zone 이런 거 들어봤어요? 안전지대? 아니면 온실 속 화초? 그런 것들이 뭐지? 너무 안전하게 지다가 보면은 위험 요소 도전을 안 하다 보면 뭐 하대? 이득이 없다는 표현들 많이 나오잖아. 맞죠? 그 글이랑 똑같은 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를 봤을 때는 adversity B로 잡으시고 일단 알겠어. stressful events sometimes 스트레스를 받는 이벤트들 이게 뭐를 의미하는 거겠어요, 얘들아? 역경이겠죠. 그러면 이 역경들은요. sometimes force people to develop 사람들로 하여금 발전하게 강요를 합니다. new skills, re-evaluate priorities 재설정한 걸 뭐야? 우선순위를 learn new insights 새로운 통찰력을 배우시고요. and acquire 습득한 new strengths 잠깐 쌤이 또 얘기했었던 거 있어 로직 단계 때 명사를 나열 콤마 나열하는 것들은 다 뭐다? 중요하지 않다고 했었어. 됐죠? 그러면 전체를 묶어서 뭐라고 하면 될 것 같아? 이득이 된다 이 정도 보면 됩니다. 됐어요? 그러면 이 짓을 왜 했냐? 우리가 지시어나 코드나 키워드를 넘어가려면은 여기서 뭔 얘기를 하는지 이미 알고는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맞죠? 그러면 나는 이렇게까지는 정리를 해야 돼. 읽고 최소한 소재가 뭐고 소재 중에 A 또는 B가 어떠한 뿔마가 잡히는지 안 잡히는지 관계성 정도는 잡고 들어가셔야 돼요. 됐지? 그러니까 첫 번째 할 행동이 뭐다? 보기 문장을 보시고 소재 찾으시고 소재에 대한 이원화가 있는지 뿔마가 잡히는지 이거 먼저 하셔야 된다고.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서는 우리가 뭔 내용이라 보면 돼? 역경이라는 게 뭐 긍정적인 요소가 있구나. 역경 극복하면 뭔가가 발전되는구나. 됐죠? 그 다음에 한번 가볼게. 이때부터 잘 들으세요. 이거 옆에다가 아래에다가 그대로 한번 써놔봐. B, C, A, B 다음에 키코드 이렇게 그대로 써놔보세요. 난 정말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 나 대전에서 너무 오만한 생각했나? 대전에서 나 순서 배열 삽입 문제 내가 제일 잘 풀어. 한번 들어보세요. 잘 봐봐. 웃어? 누가 웃고 있네. 자, 얘들아 이렇게 봤을 때 잘 봐봐요. 웃어? 잘 봐봐. B, C를 적은 이유는 뭘까? 쌤 왜 A는 안 적어놨어요? 느낌? 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죠. 쌤이 통계를 한번 내봤거든. 통계를 내보니까 수능에 나왔던 모든 순서 배열 삽입 문제 중에서 97% 평가원께서 다 포함했을 때야 97%가 A가 시작으로 안 했어요. 3%만이 A로 시작했어요. 자, 그럼 통계적으로 어디로 간 게 맞을까 일단? 여기로 간 게 훨씬 맞긴 해요. 그리고 얘들아 수능에선 단 한 번도 A가 먼저 나오진 않았어요. 그럼 뭐야? 이렇게 가는 게 합리적이지 않을까? 그쵸. 근데 이거를 봤을 때 0 아닐 수도 있어. 완전 아닐 수도 있어. 그때 넘어가는 거야. 알겠죠? 자, 들어가 볼게요. 여기 먼저 가봅시다. 일단 나는 보자마자 intermediate levels of adversity 난 여기서부터 B가 바로 나오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일까? 우리 앞부분에서 뭔 얘기하고 있었어요? 역경이라는 게 극복하면 도움이 돼 이런 거였었잖아. 맞죠? 근데 갑자기 이 levels라는 어휘가 탁 튀어나와요. 레벨이 뭘까? 수준, 수위 이런 뜻이겠죠. 한번 적어봐봐. 갑자기 역경을 뭘로 구분하고 있어요? 역경의 정도를 구분하고 있어요. 맞죠? 그러면 intermediate 수준, 중간 정도 수준의 역경이라는 것은 were predictive of greatest 난 여기서 일단 딱 아니라고 짚어놓았어. 왜일 것 같아요, 얘들아? 오케이. 얘 때문이에요. 특히나 얘 때문이에요. 얘 때문에. 표시해봐. 자, 순서대로 가볼게. 쌤, 강사야, 네가 지시어, 코드, 키워드 순서대로 하라며 해볼게. B랑 C를 봤을 때 지시어, 이그지어로 해석할 만한 거 있는지 10초 줄게. 판단해봐. 있어요, 없어요? 딱히 뭐 없는 것 같네요. 그러면 이렇게 치고 가는 거야. 없어.
얘 있는지 한번 봐봐. 인라인 쌤 이거 the greatest래. 이 the greatest 뭐야? 더 다음에 명사가 나오는 게 아니잖아. 이건 뭐야? 최상급 표현이죠. 그치? 이거를 지시어라고 표현하진 않아요. 그 다음에 넘어가는 거야. 연결사가 있나? 코드가 있나? 여기 있으면 있네. in other words 뭐예요? in other words래. 순점 역접? 순점입니다. 순점입니다. 그러면 이 순점이 나왔으면 앞부분에서 뭔 얘기 나왔었지? B에 대한 플러스 나왔었죠. 그치? 그럼 여기도 B에 대한 플러스가 나온지 한번 보시는 거야. 됐어? 한번 볼게. The adaptation process initiated by stress. 아까 스트레스가 뭐였죠? 역경의 대신 표현이었었죠. 그러면 스트레스로부터 시작된 이러한 적응 과정이라는 것은요. can lead to 어디로 이끌어질 수 있냐? Personal changes for the better 이래. 그럼 이거는 뭐가 되고 있어? B에 대한 플러스 되고 있네. C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괜찮다는 얘기야. 됐죠? 읽고 하시지 말고 구조상 괜찮다고. 됐죠? 그러면 여기다가 in other words 저거나마 공부한 단계니까 순접으로 오케이겠네요. 됐나? 그럼 쌤 B에는요 연결사가 있어요? 아니라 연결할 만한 코드가 있긴 해요. 어디 나왔어? 이거. 잘 들어봐야 되나? 최상급 표현이 나오려고 했어. 우리가 비교급은 진짜 많이 했었죠. more than 같은 것은 왜 중요하다 했었어? 비교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2개 이상의 대상을 비교하고 있었어야 돼. 맞죠? 근데 갑자기 최상급 표현 나왔어. 그러면 뭐 중에선 최상이야라는 표현이 나와줘야 되는데 갑자기 최상급이래요. 안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우리 앞으로 잠깐 돌아가 볼게. 이 앞부분 보시면은 이 앞부분에서 최상급 표현으로 바로 이끌어지려고 하면 여기에 뭐가 나와야 됐을까? 적어도 2~3개 이상이 비교가 되고 있었어야 돼요. 됐습니까? 안 된다는 얘기야. 됐어?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 써놓읍시다. 코드에다가 더 최상급 표현이 안 되기 때문에 C로 넘어가야 됩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 넘어갈게요. C로 됐고 그 다음에 A, B도 똑같이 한번 해보는 거야. C가 나왔어. 한번 읽어볼게. One study that measured participants' exposure to 37 major negative events 이렇게 묶어주시고 어떤 연구를 했냐면 연구 참여자들이 노출돼서 한 37개의 주된 부정적 이벤트에 노출된 사람들을 측정해봤는데 그 사람들한테 뭐를 찾아내냐면 found a curvilinear 밑줄좀 치고 relationship between lifetime adversity and mental health. 잠깐만. 삶에서 겪을 수 있는 역경과 정신적 건강 사이의 관계성에 대한 curvilinear이라 여기 뒤에 나오나요? curvilinear 뭔가 나오나? 안 나오네. 근데 얘들아 curvilinear 주석이 안 나오는데 추가 설명도 없어. 그러면 유추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 뭐가 보이니 얘들아? curve 굽어 있는이란 뜻이 curve가 보이십니까? 됐죠? 그래서 여기다가 곡선이라 적어놔봐. 곡선. 근데 안 중요해. 다시. 여기서는요. B가 플러스래 좋대. 그리고 이게 역경과 정신 건강 사이에 관계성을 보여준대. 일단 오케이. 그다음 넘어갑시다. 여기랑 여기도 또 뭐 해야 돼? 이거 순서대로 밟으시면 돼. 됐죠? 그럼 지시사 있는지 한번 볼게. B는 없는 거 아까 확인했었고 여기 있나? 없네요, 얘들아. 그러면 지시사 없다고 판단하고 연결사로 가볼까? High levels of adversity predicted poor mental health as expected, but 이런 거 보고 한 친구들이 있다. 쌤, 여기 나왔네요. 아니지, 얘들아. 이건 뭐야? 문장 내에 있는 역접이잖아. 됐죠? 그러면 but people who had faced intermediate levels of adversity 근데 읽다 보니까 아니라 너희들 뭐가 보여요? 두 개가 보이니? 두 개가 보여? 그러면 쌤이 B에서 아까 B, C 중에 고민을 했을 때 B로 갈 수 없는 이유가 뭐라 했었어? 최상급 표현이 나오려고 했으면은 어떤 수준에 대한 역경이란 말이 적어도 여러 개가 나와야 그 중에 최상급 표현이 나온 게 맞아요. 됐죠? 그러면 B가 나오기 전에 무조건 뭐가 있었어야 돼? 역경에 대한 다른 수준이 언급이 되셨어야 돼요. 이해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얘들아 B가 바로 온 게 아니라 뭐가 와야 됩니까? A가 오셔야 됩니다. A 때문에 근거가 잡히지 않고 얘 때문이야. 여기가 여전히 최상급 표현의 역격은 잡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됐어요? 그래서 이 순서를 가볼게.
High levels of adversity predicted. 높은 수준의 역경이란 것은 뭐를 예상했냐면 poor mental health. 더 낮은 수준의 정신 건강을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people who had faced 어떤 사람들은요, face intermediate levels of adversity. 중간 수준의 역경을 마주했던 사람들은요, were healthier than, healthier than. 자, 이런 비교급이 잡히는 이유는 뭐라? 최상급이 안 나오고 비교급만 나왔어도 똑같은 그거 잡을 수 있겠죠. 2개 이상의 수준이 나왔어야 된다니까. 됐어요? Those experienced little adversity, 작은 수준의 역경을 한 친구들보다 훨씬 더 건강했대요. 아, 그러면 시각화하면 이렇게 되겠다. 역경의 수준을 마일드한 수준과 아니면 스트롱한 수준으로 봤을 때 여기가 아니고 이 중간 수준에 있는 게 가장 이득이 되었다. 이런 글이 나오고 있네요. 됐죠? 예를 들면 약간 이런 거야. 내가 너희들한테 단어 많이 외우면 많이 외울수록 좋죠. 내가 너희들한테 단어를 일주일에 한 5,000개 외워 하면 외우겠니? 안 외우겠죠. 그쵸? 부러지겠죠. 또 얘들아, 아 얘네들 너무 힘들겠다. 단어 얘들아 한 20개씩만 외워. 공부가 되겠니? 안 된다는 얘기야. 그렇죠? 그래서 지금 한 2,300개 정도 외우는 게 적당한 수준이라는 거, 최상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suggesting that moderate amount 적당한 수준의 양의 of stress can foster에다가 플러스 한번 잡아줍시다. resilience는 뭐야? 회복성을 강화시켜 준대요. foster resilience, a follow up. 이 follow up은요 반드시 알아줍시다. 이번 시간 이후로는 질문이 없도록 합시다. follow up은 뒤따르니라 칩니다. 쌤 이게 왜 중요해요? 실험글 같은 거, 이론글 같은 거, theory 같은 거에서는요 follow up이 정말 중요해요. 됐죠? Follow-up study found a similar link, 비슷한 연관관계를 찾았대요. The amount of lifetime adversity and subjects, 대상의 반응들이야. 어디에서? To laboratory stressors, 역경들에 대한 반응들이겠네요. 됐죠? 그러면 얘가 되는 이유가 뭐다? 최상급이 되는 이유가 뭐다? 이미 high, intermediate, little adversity 세 가지가 다 나왔어요. 이 세 개 중에 최강이 뭐라고? 중간 수준의 역경이 와야만 얘네들이 회복성이 가장 커진다고. 됐죠? 적당히 때려야 되는 큰다는 얘기야. 알겠죠? Thus, having to deal with a moderate amount of stress may build resilience in the face of future stress. 미래의 스트레스에 대해서 회복성을 기를 수 있는 것은 적당한 수준 양의 스트레스래요. 됐죠? 얘들아, 되게 천천히 했어. 그러면 잘 들어봐. 플로우를 어떻게 가져갔니? B랑 C랑 봤을 때 지시어를 먼저 보는 거야. 없네. 어디로 가야 돼? 코드나 연결사를 보셔야 되는데 in other words 순접이네. 그러면 앞에 나온 게 B 플러스니까 뒤에도 B 플러스 나오면 오케이다. 됐죠? 얘들아, 나는 지금 강의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너희들한테 모든 근거를 다 대줬거든. 근데 잘 들어봐. 현장에서는요 뭘 하셨어야 되냐면 얘가 딱 보이잖아. 순접 맞잖아. B 플러스 그냥 이거를 짚고 넘어가세요. 근거가 너무 명확해. 알겠죠? 자, 이것도 한번 설명해 줄게. 얘를 왜 짚고 넘어가냐면 쌤 얘로 갈 수도 있잖아요. 분명 그런 글도 있어. 사설 모의고사에서는. 근데 얘로 짚고 넘어가서 이렇게 얘도 둘 다 맞는다고 하면 얘로 구분해야 되거든. 근데 얘들아 잘 들어. 평가원의 의도는요 이렇게 구분하는 걸 원치 않아요. 왜일까? 잘 생각해봐. 이의제기 기간이 있거든. 분명히 수능 끝나고. 그러면 얘는 뭘로 구분한 거야? 내용적인 측면으로 구분한 거죠. 맞지? 그러면 근거라는 코드가 없는 한 내용만으로 구분한다는 건 누구는 이렇게 읽을 수 있고 누구는 이렇게 읽을 수 있어. 그러면 객관적인 변명 같은 게 돼요? 안 된다는 얘기야. 평가원에서 이것 때문에 안 돼. 이것 때문에 돼라는 명쾌한 답이 나오셔야 되는데 내용상 이게 더 맞아요 하면은 뭐라 하겠니? 그게 아닐 수도 있잖아. 이렇게 나온다고.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웬만하면 다 끝나요. 알겠죠? 이쪽으로 가도 진짜 명쾌해요. 알겠죠? 자, 이렇게만 보고 답은 4번이 됩니다. 한 15% 정도의 친구들이 3번을 골랐습니다. 그래서 하이 레벨에서 먼저 나오시면 안 된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 넘어갑시다. 그 다음이 Spatial Reference Points 한번 봅시다. 이거 정말 어려웠어요. 어렵진 않았고 많이 틀렸어요. 2분 30
10초. 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로직 단계를 잘 거쳐야 되는 이유가 얘를 로직을 잘 잡을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뒤에 있는 연결사를 쓸 수 있느냐 없느냐가 갈려요. 알겠죠? 그러니까 로직 단계에 만약 그 영상 다 필요하시면은 나한테 얘기하세요. 다 우리 다 올라가 있거든 유튜브에. 그래서 링크 보시면은 복습하실 수 있으니까 보세요. 잘 볼게. 자, spatial reference points 공간 일단 직역하자면 공간 얘를 reference가 뭐예요? 뭔가 reference면 뭐 참조 이런 뜻도 있을 것 같고 지칭 뭔가 기준 이런 뜻도 있을 것 같아. 근데 points가 있으니까 뭔가 공간 기준점 이렇게 할게요. 한국말이 중요한 게 아니야. 이런 것은요. are larger than 어디다가 포인트를 잡는 게 중요해 일단은. larger than에다 잡는 게 좋겠죠. 됐죠? 그러면 than이 나오면은 항상 뒤에가 무슨 코드야? A 코드였었죠. 기억나? 그러면 그것들 자체보다 훨씬 더 크대요. 뭐가? 얘가. 됐죠? 그러면 이 spatial reference points라는 게 일단 그 자체로보다 뭔가 더 크대. This isn't really a paradox. 잘 들어봐. 역설이 아니래. 이 말은 뭐야? 당연하다는 얘기야. 타당하다는 얘기야. 자, landmarks, 이 랜드마크는요, are themselves, 그 자체들은요, but they also define, but에다가 잡아주시고, also 잡는 순간부터 뭐가 보여? Not only a but, also가 보이시네. But also define neighborhoods around themselves. 잘 들어 얘들아. Landmarks are not only A, but also B. 이 구조 잡을 수 있겠니? 로직 단계 잘 거쳐왔으면 이 정도 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자 봅시다. 랜드마크라는 것은요. 그 자체가 아니고 뭐래? 정의한 데 아니라 네이버후드를 밑으로 쭉 그어볼까? 대부분 이것을요. 이웃이라고 많이 보실 텐데 아니라 이거 이웃이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우리가 이거 이따가 한번 5번 지문 보고 다시 돌아올 건데 아니라 이웃이라는 게 아니고 인근 지역이라는 뜻입니다. 인근 지역. Neighborhoods around themselves. 그러면 잘 들어봐. 나는요. 얘를요. 로즈가 잡기가 너무 쉬울 것 같아. 저기 나와 있는 공간 기준점이라고 하는 것은요. 공간 기준점 이란 것은 그 자체가 아니래. 자체가 아니고 뭐를 포함하는 거래? 자체 플러스 인근 것을 다 포함한대요. 근데 뭐라고 묘사했어? larger이래요. 맞죠? 그러면 larger이라는 것은 어떤 거를 비교하는 거야? 크기나 범위에 대한 얘기겠지. 맞아요? 그러면 난 이렇게 될 것 같아. 아 쉽네. 그러면 공간이란 말이 나왔으니까 공간이 자체의 작은 공간보다는 뭔가 큰 범위에 뭔가 포함하는 개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됐어요? 그래서 내 머릿속에 뭔가 딱 점 찍히고 얘는 주변을 잡히는 이런 이미지가 잡힐 것 같아요. 됐습니까? 그 다음 가볼게. 자 봅시다. A, B, C 둘 중에 아니라 B, C 먼저 볼게. 일단 B, C 먼저 봅시다. B의 this asymmetry, asymmetry가 뭡니까? 비대칭이라는 뜻이겠죠. 신기할 거야. 잘 들어봐. 비대칭이래. 보자마자 B는 돼요? 안 돼요? 돼? 안 돼? 비대칭이라는 말이 뭐야? 뭐가 안 맞아 이런 뜻이잖아. 맞죠? 비대칭이란 말 나와요? 전혀 안 나오죠 얘들아. 그치? 그러면 B로 들어간 게 맞습니까? 안 돼. 심지어 뭐가 있어? this가 있잖아. 그러면 앞에서 비대칭에 대한 언급이 한번 있었어야 돼. 뭐가 아예 안 맞다는 얘기가 있었어야 돼. 됐죠? B는 절대로 안 된다는 얘기야.
this라는 것 때문에 안 되십니다. 그 다음에 C가 볼게. C에 나와 있는 The remarkable finding is that The remarkable finding is that 뭐가 보이십니까 얘들아? 아무것도 안 보여? 뭐가 보여? the가 보이셔야 돼. the. 선생님 뭐라 했었죠? 지시어 중에 these, those, that 이런 것뿐만 아니고 such, the라고 했었잖아.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이 the라는 표현이 나오는 순간부터 잘 들어. 이 놀라운 발견이라는 뜻이야. 그러면 the remarkable finding이니까 앞부분에 뭐가 나왔어야 되겠니? 뭔가 찾아낸 게 있었어야 돼. 됐죠? 뭔가 찾아낸 게 있었어야 돼. 어떤 구체적인 과정들이 있었어야 돼. 됐죠?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C는요. the 때문에 안 됩니다. 됐어요? 이 the가 왜 안 돼? 앞에 구체적인 과정이 있었어야 돼요. 됐습니까? 이런 글도 나오긴 합니다. 근데 이거 출제가 어디에 가서 했냐면 22년 6월 36번이야. 됐죠? 그러니까 6월 달 건 이럴 수도 있다. 그래서 A로 넘어가시는 게 맞습니다. 됐니? 지금 나 많이 읽었나? 많이 안 읽었어. 지금 설명하느라 길어진 거지. 앞으로는 this symmetry, the remarkable 딱 보자마자 out 시킬 거라고. 됐어요? 그럼 다시 우리 A로 넘어갈게요. 자, in a paradigm. 우리 패러다임 정리했다. 뭐였었죠? 동시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상식이나 생각들을 패러다임이라고 합니다. 자, in a paradigm that has been repeated on many campuses, 많은 캠퍼스에서 반복되는 패러다임에서는요, researchers, 연구자들은요, 모았어 a list of campus landmarks from students. 학생들한테부터 랜드마크의 리스트를 모았대요. 그 다음에 then, 얘 네모 칩시다 얘들아. then 지금은 얘들아 문장 사이에 들어가서 코드로 안 쓰였지만 이 then도 뭐야? 코드로서 굉장히 강력한 영어를 합니다. then은 뭐다? 이후에 라는 뜻이잖아. 그럼 실험 글에서는요 어떤 과정이 나와줘야 then이란 말이 나올 수 있어. 됐죠? 이건 나중에 한번 쓸게요. 오늘 나오니까. Then they ask another group of students. 학생들의 다른 그룹한테 물어봤어. To estimate. 평가해봐, 예상해봐. The distances between pairs of locations. 잠깐. 여기서부터 너희들이 좀 헷갈리기 시작할 거야. 뭔 말이지? Pairs of location. 일단 어떠한 위치가 지금 두 개가 있는 것 같네. 근데 이 두 개 사이의 거리를 예측해 보도록 물어봤대. Some two ordinary buildings on campus. 잠깐만. 너희들 두 개가 있어야 되는데 두 개가 어떤 걸로 잡혀? Some two landmarks. Some two ordinary buildings. 이렇게 두 개가 나오네요. 됐니? 그러면 너희 머릿속에 이렇게 잡히면 더 좋을 것 같아. 우리가 랜드마크라고 하는 뭐 이걸로 할까요? 자, 여기에서 여기로 가는데 랜드마크 잡아볼까? 그리고 일반적인 건물 두 개 사이의 거리를 측정하라고 해봤대요. 됐죠? 안 궁금해. 이건 일단 됐어. A는 확정됐고 그 다음에 볼게 얘들아. 또 B랑 C랑 보실 때 뭐부터 구분하는 게 좋다? 지시어 보는 게 좋다. 맞죠? B 돼요? 안 되죠. 그럼 답은 뭐예요? A, C, B라고. 끝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를 푸는 입장에서는 이건 이제 정말 쉬운 문제야. 그렇죠? 다시 볼게. 자, 시간 한번 재봐 더 좋아. 자, 어떻게 했냐면 앞에를 봤더니 뭔 얘기 나왔어? Spatial reference points larger than themselves. 아, 그거 자체보다 뭐가 크구나. 뭔가를 더 포함하는 개념이구나. 알겠어. 근데 C의 the remarkable time 뭔가 과정이 있어야 뭘 찾는데 없었어. B의 this symmetry 비대칭이 있었어야 했는데 없었어. 그러면 A로 가는 게 맞아. 그 다음에 A를 쭉 읽고 나니까 뭐가 보여야 돼? 비대칭이라는 말이 없어. 그럼 뭘로 가는 게 맞다고? C로 가시는 게 C로 가시는 게 맞다고. 됐죠? 쌤이 더 할 때마다 뭐라 그랬어? 더 앞에 구체적인 뭔가 과정이 필요하다 했었죠. 과정 나왔어 안 나왔어? 나왔잖아. 일반적인 것과 랜드마크 사이에 거리를 비교하는 과정을 서술해 놨잖아. 됐죠? 이 과정 속에서 뭐가 발견됐대? 놀라운 게 발견이 됐대요. 됐습니까? 그래서 문제 푸는 거 여기서 끝났어요 사실은. 이해되세요? 그래서 쌤은 개인적으로는 빈칸 문제보다 이게 훨씬 쉬워. 근거도 너무 명확해. 됐죠? 그리고 조금 하나 팁을 드리자면 쌤이 수능 보기 전 친구들한테 되게 많이 강조하는데 여기 6월달, 9월달 모의고사 풀면요 쌤한테 가장 징징대는 문제 유형이 이거야.
쌤이 말한 대로 풀었는데 근거가 잘 안 보여요. 그럴 수 있어요. 왜냐면 아니라 대치동에서 다 똑같거든. 뭔 얘기를 하냐면 수능에서만큼은 얘가 가장 깔끔하게 나와요. 너무 깔끔하게 나와. 왜냐면 아까 말했던 이의제기 때문에. 근데 6월달, 9월달은요 이렇게 깔끔하게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알겠지? 그래서 믿음 가진 게 좀 중요해. 답은 끝났고요. 그러면 쌤이 아까 말했던 이 dissymmetry가 뭔지 이제 좀 이해를 해보자. 알겠지? 그러면 A가 이랬대. 그 다음에 이 C를 잘 이해하시는 게 중요한데 잘 들어. 뭔가를 발견했냐면 distances from an ordinary location to landmark 그리면서 보자. 일반적인 곳에서 랜드마크로 가는 거리는요 are judged shorter 어디다가 네모쳐야 돼 얘들아 shorter than에다가 네모쳤어야죠 비교하는 거니까 그러면 distances from a landmark to an ordinary location 이만큼이 A가 되고 이만큼이 뭐가 되겠어? B가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조금 시각화를 더 크게 해볼게 여기가 일반적인 거고요 여기가 랜드마크였습니다. 랜드마크. 그렇게 보니까 일반적인 거에서 랜드마크로 가는 거리가 랜드마크에서 일반적으로 가는 것보다 짧았대요. 이거 이해가 돼요? 앞부분을 이해를 안 했으면 이거 절대 이해가 안 돼. 앞부분에서 뭐라 했었죠? 우리? 공간적인 게 A는 그 자체였었고 인근을 포함하는 개념이래요. 됐죠? 그러면 인근을 포함하는 게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 일반적이에서 랜드마크로 가는 거리와 랜드마크에서 일반적인 거로 가는 거리의 차이에 비대칭이 발생합니다. 이런 글이었어요, 사실은. 됐니?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야. 뭐로 할까? 에펠탑, 아이펠타워. 그 에펠탑에 가시면요. 에펠탑 그 주변에 있을 때 내가 나는 에펠탑은 아직 안 왔어. 에펠탑으로부터 한 300m 좀 떨어져 있어. 이렇게 표현하면 에펠탑에 왔다 표현을 해요. 그 주변까지가 랜드마크라고 표현이 된다는 얘기야. 거기서는. 됐죠? 근데 너희들이 집에서 뭐 아파트 있다 쳐보자. 아파트에서 뭐 여기 아파트 뭐냐? 목련 아파트 있다 쳐보자. 목련 아파트 한 305동 앞에 앉아가지고 나 집이야라고 하면은 안 되잖아. 랜드마크 아니잖아. 아 물론 그러면 너무 좋겠다. 다 집이면 좋겠다. 하지만 아니라 딱 집에 들어가야 집이라고 딱 칭할 수 있잖아. 일반적인 거리. 됐죠? 이게 이해가 안 되셔도 이해가 억지로라도 하셔야 돼. 그래서 그렇대잖아. 알겠죠? 그래서 공간 기준점이 이렇게 된다. 그래서 so people would judge the distance from Pierce House. Pierce House는요. 대놓고 뭐야? 일반적인 거고요. 에펠타워는 뭡니까? 랜드마크죠. 그러면 피에르의 집에서 에펠타워가 더 짧아. 뭐랑 비교했을 때? 에펠타워에서 피에르 집으로 가는 것보다. 됐습니까? 근데 얘들아 잘 들어. 나 문제 풀 때 이거 활용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 필요도 없어. 됐죠? 그러면 근거를 못 잡아서 끝까지 넘어온 친구들은 오히려 혼란스러웠던 문제예요. 알겠죠? 그래서 코드가 명확하지만 보십시다. 됐죠? 잠깐 쉬긴 할 건데 잘 들어. 이게 이런 질문들 한 친구들이 있어. 쌤 이거를 시험지에 다 적어요? 나라면 처음에 적을 것 같아요. 어차피 이제 근거 없이 풀어잖아. 근거가 명확한 친구들이 있었어요 여기? 거의 없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봐왔던 한 수백 명의 친구들 중에서 근거가 되게 명확했던 친구는 뭐 한 명? 그 정도밖에 없었어요. 그것도 감으로. 됐죠? 그래서 이거를 적다가 수능장에서 이지도 않을 거야. 그냥 머릿속으로 지시사 있나? 아 있네. 얘 안 되네. A 가시고 A 뒷부분에 뭔 얘기 나와야 되는지 봤더니 비대칭이란 말이 A에 나왔나? 없네. 오케이 C로 가고 A, C, B 끝. 이렇게 가실 겁니다. 알겠죠? 오케이 잠깐 쉬고 들어가겠습니다.